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혼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경제도 어렵고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10만 8,700건 정도의 이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50대와 60대 황혼 이혼율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의사가 합치되는 협의이혼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이혼, 그 다음에 당사자가 협의나 조정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임신 중인 경우에도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며, 숙려기간이 거친 다음에 둘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내용까지 협의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 있는데 양육자라든지 친권에 대해서 협의가 돼 있지 않는다 하면 법원에 양육비라든지 친권 심판 청구를 해서 심판 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협의이혼이 완료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기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일 지정은 2번의 기일을 지정하고 2번 다 불출석하면 협의이혼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확인이 되면 협의이혼 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간처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합니다. 이혼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배우자 중 일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상대방이 협의이혼 철회 의사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협의이혼은 또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 신청서, 법원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모두 상세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이라든지 친권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부담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 중 일방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그 중에 일방이 국내에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있는 법원에 신청을 하든지, 재외국민이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내 외교부를 거쳐서 국내로 와서 진행이 됩니다. 또 교도소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또 일방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교도소의 장에게 통보를 해서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혼인데, 조정이혼은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가사조사관이 선임돼서 가정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만약에 되면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조정에 불복을 하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소송으로 갑니다.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상대방의 감정을 중화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조기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840조에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악의의 유기입니다. 주로 가출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가 축바람이나 살림을 돌보지 않는다라든지 남편이 생계비를 제대로 갖다 주지 않는다라든지 하는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입니다. 폭언이라든지 폭행을 했다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가 나의 직계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어떤 폭언이라든지 폭행을 했다라든지, 또는 사위가 장인 장모한테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3년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 840조의 1호부터 5호 사유는 모두 제6호 사유에 다 포함이 되고, 제6호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 하면 의처증이라든지 아주 심한 의부증이라든지 도박에 중독됐다라든지 또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또는 춥바람이 났다라든지 과도한 종교생활이라든지 선교를 거부한다라든지 성적 불능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치료가 가능한 성적 불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성격 차이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 하면 계속해서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물론 판단하겠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결국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위자료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혼인 생활에 파탄 책임 있는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민법 840조 이혼 사유 중에서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그 다음에 제3호 부당한 대우의 경우에 가장 위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많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안날로부터 3년, 있음날로부터 10년입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분할권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2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복지입니다. 그래서 양육권과 친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시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또 친권,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아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또는 해외 출국할 때 여권을 만든다라든지 또는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한정 승인을 신청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친권이 없으면 다시 법원에 친권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한정 승인의 경우에도 친권이 없다 그러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은 매우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양육비 부담도 상당히 중요하며 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이라든지 또는 양육비라든지 양육권이라든지 협의이혼 시에는 세세하게 작성을 하고 면접교섭권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볼 것인지 또 방학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누가 또 어느 장소에 데려다 줄 것인지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결과입니다. 이혼 소송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일단 재판상 이혼은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후에 준비서면은 각 받은 날로부터 3주 안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기일이 잡히고 조정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다시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가사조서관이 선임이 돼서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혼 상황이라든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진술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변호사를 통하거나 또는 대부분이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에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만 쓰기 때문에 실제 가사조사관이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해서 의견서를 써서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특히 아이에 대한 어떤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 서로 키우려고 한다라든지 또 서로 안 키우려고 한다라든지 아이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아동심리 전문가가 아이의 심리를 검사해서 그 의견서를 또 법원에 제출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이 나면 협의이혼 신청과 달리 바로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절차는 사후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1심 판결이 종료되면 2주 이내에 이의승을 하게 되면 또 항소심 또 상고심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은 확정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그 다음에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